어젯밤 전 세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자산 시장이 대거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6만 2천 달러 선이며 한때 6만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루 기준 약 15%에 급락하며 10%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고 금도 4%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예상대로 현금 자산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자금이 현금으로 이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세이즈나 마이클 셀러의 비트코인 보유 상황을 보면 현재 펀드가 약 20% 손실 중입니다. 비트마인 등 다른 쪽도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제 다음 대응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어젯밤 비트코인이 5% 하락한 850달러 선일 때 이미 포지션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금, SP, 500 등 롱 포지션들도 본전에서 정리했고요.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네요. 이번 영상에선 다양한 학습 내용을 다룹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위쪽 팔로우 버튼도 눌러주세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해 말해볼게요. 또한 트레이딩에 관한 기술적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 시그널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제 알트코인 파트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 원형 그래프의 에버레스트 수치를 보면 대략 10에서 16% 정도로 보입니다. B10에서는 14%가 보이기도 하네요. XMR24, 에스터 16, 디블로거 주야, 레오 XRP 같은 것들이요. 악마색인 이미지에서 총합이 1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걸 보면 완전히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무서워하고 아주 나쁜 상황을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숫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어요. 아홉이요. 이 시점에서 모두가 뭘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만약 현금이 있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이 근처에서 저축을 하거나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하세요. 공포가 심할 땐 기다릴 필요 없이 사면 됩니다. 현물 투자 이야기인데 저도 방금 전까지 계속 매수했습니다. DCA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가끔은 타이밍상 지금 바로 사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미리 정해둔 타임라인에 맞춰서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아침에도 약 66만 1,000원 정도 한 번에 매수했습니다. 원래 기다리려고 했던 건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더라고요. 해야만 해요. 굳이 흥정하려고 하지 말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냥 들고 계세요. 계속 들고 계세요.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축은 어쨌든 계속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두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번에는 롱숏 리플레이 파트 50만 명이 넘는 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 3일년이 터졌을 때 정말 엄청났죠. 끝까지 기다렸어요. 6대 86대 8로 마감했고 헤드는이에서 3M 정도 맞았죠. 계산해보면요. 이번 라운드에서 꽤 많은 돈을 아꼈어요. 하지만 100만에서 떨어졌을 때 제가 9만 3천에 청산한 거 기억나시죠? 만약 제가 9만 3천에 청산하지 않고 그냥 두거나 여기서 돈을 더 넣었으면 저는 물렸을 거예요. 한 1억 4천만 정도 물렸을 거예요. 진짜 다행이죠. 만약에 1억 4천만 더 물렸으면 여기서 돈을 아낄 수 없었을 거예요. 맞죠? 네. 이게 바로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대충 이 정도로 할게요. 더 생각이 안 나네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생각나게 된다면 제가 잊지 않고 꼭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숫자 데이터 부분이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좋아져서 전체적인 흐름이 롱 포지션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화면에 보이는 히트맵 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아래쪽 구간에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한 물량이 더 남아있는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69,000바트 이전 구간에 대해서도 위쪽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해요. 스파이크가 거의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로 힘을 잃었고 결국 현재 가격이 5만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오픈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이번에는 마진을 많이 넣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봅시다. 헐리페스트의 1월입니다. 이건 10%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페이브는 무려 20을 넣었네요. 정말 세네요. 왜냐하면 RSI도 정말 많이 피크였거든요.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RSI가 정말 많이 낮았어요. 역대 최저 수준이었죠. 코로나 때보다도 더 낮았고 코로나 시기나 FTX 때와 거의 같은 레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낮아졌어요. 제가 본 것 중 최고네요. 잠시 후 살펴보죠.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200만인데 다들 예상 못하셨겠지만 저는 이 수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400만 원일 때 생각과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 욕심이 났다면 그 마음도 꼭 기억하시고요. 저도 FTX 사태 때의 감정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코로나 때의 감정도 기억하고 있어서 그 경험을 이번 사이클에도 적용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정말 많이 두려웠지만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매수할 기회가 있었죠. 그때 경험 덕분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을 겪어봤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금을 관리하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죠. 몇 년이 걸리든 시장이 어려워도 꾸준히 분할 매수하며 투자를 지속합니다. 이게 바로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다음 OMSI 미팅에서 다루겠습니다. 40일 동안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예요. 이걸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싼지. 지금 아침에만 해도 20%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20% 정도요. 에버레이트의 가격이 76,000이었는데 지금은 6만까지 급락했어요. 방금 전에도 3%더 떨어져서 총 20% 손실이 된 거죠. 이 자금 때문에 손실이 꽤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치는 아직 업데이트된 건 아니고 뉴스에서 게시된 수치입니다. 저도 아직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124, 12.4 빌리언인데 이걸 바트화로 환산하면 아마 밀리언 10억, 이게 만억 단위 맞죠? 아마 30만에서 40만 억 바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이걸 히트 18이라 불러요. 지난 18개월간 최저치예요. 비트코인 ETF 상황을 한번 보죠. 지금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시한폭탄이죠. 위쪽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엄청 많이 사들였거든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 사들였잖아요. 이들로 인해 매도세가 나올 수 있죠. 백블록, 페레티, 비트와이즈, 아크 등입니다. 이건 뭐죠? 긴베스커요. 에프렌신, 템퍼타인, 발큐리, 베넥 같은 곳들이네요. 위즈덤 트리는 규모가 작고 그레이스케일은 안 보입니다. 지켜보죠. 전주로 차트만 보고 매매하며 라이브 자산보다는 직접 보유하고 매매하는 편입니다. 진입과 퇴출도 직접 해서 플래시 크래시 같은 상황에 바로 버튼을 눌러 대응할 수 있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실행돼요. 모든 게 끝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펀드에 묶여 있다면, 예를 들어 펀드에 투자했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묶여 있으면 마치 족쇄에 채워진 것 같아요. 만약 락업 기간까지 있으면 더 힘들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1년 후에 출금할 수 있다거나 6개월 후에 출금할 수 있다고 해도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면요, 그럼 진짜 망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출금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만약 중개 자산이라면요, 저는 이런 경우엔 직접 행동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잠깐만요. 클릭 좀 할게요. 기다릴 수가 없네요. 삼볼리 파트에서 멈췄죠. 빗마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언더 워터마크 상태라 손실이 난 거죠. 이더리움 쪽에서 80억 정도 손실인데 만약 이걸 펀드라고 부른다면 이건 진짜 고위험 펀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약간 그런 펀드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요,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고위험 펀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엄청 변동성이 크잖아요. 지금 이더리움이 1800달러예요, 친구들. 오, 벌써 2000달러 밑으로 내려갔네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자, 이번엔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오더를 어디쯤에 넣었는지요.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위쪽에서 모아뒀다가 여기쯤에 주문을 넣었어요. 대략 6, 6, 6, 6, 9, 6, 8 근처쯤에요.
거기다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계속 내려갔죠. 좋아요. 캔들 차트로 보면요. 캔들 차트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게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1분 타임프레임의 캔들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사실 꽤 무섭죠. 어제 가격이 6.8에서 6.85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때 미리 정리한 분들은 꽤 많이 세이브 하셨을 거예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대략 10% 넘게 되겠네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따라하고 있어요. 어제 구조가 흔들리면서 수익을 반납했는데 거의 200만 정도였어요.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괜찮은 편이에요. 다시 현금을 보유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현금을 보유하면서 천천히 DCA로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해도 괜찮아요. 지금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사람들의 공포가 폭발하면서 시장에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강하게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반전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봐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반등했다가 다시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든지요. 이런 상황에서 진입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포지션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구조의 일부를 잘 살펴보세요.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 그림이. 그게 무너진 뒤 정말 많이 하락했죠. 이 구간부터 이미 무너졌고 12,000을 넘겼으며 종가도 깨졌어요. 저는 제가 쓰는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는데 이런 박스권을 만나면 한 번은 진입해야 합니다. 이미 한 번 당했어도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플레이예요. 박스권에서 반등을 노리고 진입하는 식인데 이번에는 박스권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급락했어요. 꽤 많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아르차이 파트를 보면 아직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숫자를 보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3, 4만 구간은 매수 적기입니다. 전부 매수 가능하나 알트코인 향방은 불확실합니다. 3만 선까지 하락 시 알트코인은 신저가 경신이나 급락 가능성이 큽니다. 1000 단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겁주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위쪽에서 이야기했던 그때의 기분과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아래 구간에서도 그 감정을 꼭 기억해두세요. 투자할 때도 감정을 기억해야 돼요. 친구들에게 수익 내는 자세를 꼭 알려줍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을 위해서죠. 구조 쪽을 계속 보죠. 아까는 RSI를 봤고요. 아직 못 봤는데 RSI는 봤으니 주봉을 볼게요. 주봉도 하락하며 22야 오버솔드 구간에 진입했네요. 주봉 오버솔드는 흔치 않은데 16, 0대 이후 오랜만입니다. 현재 주봉이 오버솔드 상태인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곧 바닥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하락한 뒤 바닥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5만 선일지 4만 선일지는 엠노트도 확실치 않다고 했죠. 다만 과매도가 극에 달한 지점이 대체로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지점에서 다이버전스 같은 신호가 나타나곤 해요. 위쪽에서도 그런 신호를 본 적이 있죠. 보스가 왔어요. 오늘도 계속 경고했죠. 포지션을 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이미 돈을 다 빼놨거든요. 그리고 위쪽에서 스팟도 거의 다 줄였어요. 다만 태국코인이나 밈코인처럼 그냥 들고 있고 싶은 몇 개만 남겨뒀죠. 놀고 싶을 땐 로스컷 포인트로 봅니다. 1에서 1.5% 정도 손실을 감수하는 거죠. 솔 같은 코인은 모아왔지만 도지나 시바는 계속 떨어졌어요. 결국 떨어지면 우리에겐 현금만 남게 됩니다. 현금만 남으니 손실이 나도 큰 타격은 없죠. 이래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약세장엔 이런 급락이 올 수 있거든요. 옵션을 사든 뭐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숏을 치든 뭐든 하고요. 우리는 손실의 충격을 줄이려고 노력하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번에는 데이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 차트가 어떤지요. 만약에요. 시아리오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타겟을 바라봤던 그 지점을 뚫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시파가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고 어디가 3인지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제가 CEO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이일파가 꽤 크거든요. 이일파가 상당히 크고 하락할 수 있는 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A와 C의 본질에서 모든 것을 측정한다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규정의 가이드라인은 같아야 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은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가이드라인은 그냥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요. A와 C가 가이드라인으로 본다면 같아야 해요. 마치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A, B, C가 보여요. 거의 가까워요. 그리고 거리를 한번 재보면 이 지점이 35,000달러에서 바로 내려와서 이쪽은 3만 달러 돼요.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한번 볼게요. A, B, 그리고 C가 내려가는 부분인데 가이드라인이 이 근처에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스윙이 일어나는 지점은 제 생각에는 한번 잘 보면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죠. 그 구조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웨이브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조정 후 여기서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여기서 사이드 웨이브를 만나고 5파로 내려가 4파가 끝난 뒤 65,000 근처까지 올랐다 다시 내려가며 마지막 파동이 끝날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 상이 근처가 주요 지점이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스포트를 넣듯 이 전략을 쓰면 되겠죠. 만약 여기서 이 전략을 쓰면 세 구간을 노리려 전력 스포트를 넣는 겁니다. 마치 내려올 때처럼요.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전력을 다하세요. 하지만 필처는 구조에 맞춰 마무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슬링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추가 체결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유 자금과 마진이 충분하거든요. 진입 사이즈도 크지 않았고 상단에선 리스크 감수가 가능했습니다. 당시엔 강한 상승 추세가 뚜렷했으니까요. 여기서 풀린다면 다시 수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마진이 대략 30에서 40% 정도 돼요. 스윙이나 이미 컷했죠. 그리고 나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하는 거죠. 이번에는 전체 그림에서 보면 둘째로 이 구간을 A라 보고 이 부분은 아직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고쳤어요. 시계 알람이 울리네요. 오늘은 아이 학교도 보러 가야 돼요. 이게 인생이죠. 네. 그렇죠. 계속해서 해나가야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야 하죠.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잠깐만요. 흰색을 아래로 끌어내릴게요. 여기 상자를 이쪽으로 끌어내리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요. 이게 A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A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번에 여기서 A가 되면 피로도인 C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길어질 거예요. 맞죠? 우리가 측정해 보면 A는 61,000달러입니다. 여기서 B가 올라갑니다. C를 아래로 측정해 보면 61,000이 어디에 있죠? 여기 딱 맞게 나옵니다. 37,000, 여기 37,000, 이건 37,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B, C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무너지고 한 번 더 내려오면 이건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차트대로 따라가세요. 여기서 내려와서 DCA 구간이면 DCA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이게 EBC로 전환된다는 게 확실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한 사이클이 끝나면 반드시 올라가야 하고 생각했던 네 번째 저항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아직 같은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직 반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다시 반등해서 77,000을 돌파해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지켜보죠. 저도 이게 어떤 패턴이 될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검은 선을 그리면서 지켜볼 뿐입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3번 구간에서는 괜찮아요. 천천히 스팟을 추가로 매수해도 됩니다. 다시 반등이 시작되면 아, 싸게 못 샀네, 계획대로 못 했네, 적게 샀네, 많이 샀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번 구간의 부분에서요. 이 구간은 상승 추세로 보고 마지막에는 이미 1번부터 5번까지 무너진 상태라 이탈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엔딩만 고집하면 이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93,000원에 정리했다면 어땠을지 가격을 기억하세요. 93,500에서 여기서 다시 약 30%가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이즈로 포지션을 열었죠. 200만 맞죠? 1200만 달러입니다. 1200만 달러요. 우리가 30% 손실을 보면 감당이 안 됩니다. 360만 달러, 100만 단위로 따져도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망하는 거죠. 피눈물 흘려야 합니다. 결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산을 팔아서 청산해야 할 상황이죠.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 우리가 보유하고 싶어서 계획을 따르지 않고 억지로 감정을 억누른다면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제가 제 자신을 벗겨내서 여러분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실수한 것을 공유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만약 평소보다 더 심하게 실수한다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싶어요. 결국 토지를 청산하고 집을 청산하고 이것저것 다 팔아서 추가 매수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를 지탱하기 위해서 말이죠.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를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자산을 청산해 현금화하면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랬다면 아침에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면 왜냐하면 첫째로 저는 돈을 잃었고 둘째로는 제 마인드셋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마인드셋이 완전히 깨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그런 상황에 자신을 두지 마세요. 계속해서 포트를 지탱해 나가고 떨어지더라도 포트를 관리하면서 이기면 리밸런싱해서 자금을 다시 투자하세요. 저위험 자산은 빠르게 부자가 되긴 어렵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멘탈도 유지됩니다. 시장을 계속 주시하다 바닥을 찾으면 재투자 기회를 잡게 되죠. 아시겠죠? 보통은 과신하다 계좌를 망치곤 하니까요. 마인드셋도 무너지고 결국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 안 그러게 주의하세요. 이쪽은요. 전체적인 트렌드 라인을 보면요. 지금 이 저항선에서 막혔어요. 방금 전에 상단과 저단 근접 중입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였죠. 진짜 엄청 빠르더라고요. 일단 Q의 부분을 먼저 봐야 돼요. 크게. 하단 트렌드 라인인데 이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급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다 하단을 터치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내려오는 걸 직접 봤는데 정말 대단했거든요. 엄청 빠르게 떨어졌고 RSI도 정말 극단적으로 피크였어요. 지금 RSI가 정말 낮은 상태예요. 거의. 정말 심각하게 낮아요. 정말 대단하죠. 만약에 오늘 아침에 그 무서워하면서도 매수한 타이밍이 있었다면 그리고 계속 모아갔다면 정말 좋은 기회였을 거예요. 지금은 10%, 30% 구간 내에서 횡보하는 미션을 하고 있는데 위쪽 6%는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횡보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하락세로 이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60% 정도인데 사실은 그 비율을 좀 줄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횡보를 거친 뒤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네요. 이미 패닉셀이 한 번 일어났고 이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별일 없으면요. 숨겨져 있었던 일들이 뭐랄까 결국 드러나게 되면서 예를 들어 코로나 때처럼요. 계속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코로나가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죠. 뭔가를 공개해서 감정을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여기서 갑자기 크게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나거나 갑자기 총을 쏘는 일이 생기면 쾅하고 또 한 번 크게 떨어져서 바닥을 다시 찍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구간에선 DCA로 분할 매수해보세요. 남은 목돈을 한 번에 다 넣고 싶겠지만 분할 매수로 버텨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최저점을 찾으며 얼마나 더 떨어질지 고민만 하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다가 가격이 많이 내려가도 결국 매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DCA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 가격이 급락해도 계속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가 매수하면 좋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SMC 차트에서는 완전히 돌파해버렸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승리한 모습이죠. 하지만 계속 보유하면 계속 오를 거예요. 손익비도 좋네요. 리스크는 3% 뿐이고
리워드는 18%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자주 따라가서 매매했어도 이미 수익을 냈을 거예요. 네. 이미 수익을 냈어요. 저는 여기서 7% 정도 벌었습니다. 이 구간에서요. 이렇게 계속 수익을 냈죠. 저희가 다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아직 손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685에서 기록했는데 최근에 여기서 한번 7에서 8만 13%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걸 다시 돌려받았고요. 크게 아프진 않았어요. 손실이 M 단위로 난 건 아니었어요. 아직 괜찮아요. 30에서 40M 정도면 감당이 안 되죠. 그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그 정도면 머리가 멍해지고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2, 30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면 괜찮습니다. 7과 6을 벌었으니 이해되시죠? 13% 수익 후 다시 13%를 잃어 결국 소폭 손해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매를 했다는 건 비록 모든 숏 포지션에서 전부 다 이익을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숏을 잡았던 것만 해도 괜찮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장도 보죠. 금값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등세인데 공포심 때문인지 타이밍을 묻는 분들도 계셨죠. 전 어제 금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48달러 선에서 익절했고 47달러까지 왔네요. 이 부근이나 하단에서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금 롱 포지션을 재진입하려는데 아직 신호가 유효해 신고점 경신 기회가 보여요. 다만 은은 무겁고 하락세가 강하네요. 저는 실버를 낙하도 존 근처에서 일부 정리했어요. 어젯밤에 78달러 정도에서요. 일부 정리했어요. 저희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80달러 되었어요. 손해를 좀 봤어요. 7에서 10% 미만으로 많지 않아요. 레버리지를 적게 썼거든요. 어젯밤 숫자를 보니 10만에서 30만 정도더라고요. 괜찮아요. 잘한 것 같아요. 아침 상황보다 훨씬 낫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1.06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어제도 동생이 물어봤었는데 제가 이 근처라고 말해줬어요.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40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하락시 가능하니 40선을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며 6만 4천까지 올라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아이사이토 함께 보세요. 아이사이트가 다이버전스를 생성하며 자리를 잡으면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 하락만 기억하지 말고 계속 매매를 이어가세요. 가격에 리퀴데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린 DCA를 유지 중입니다. 지금 태국 시장이 흥미로운데 앞으로가 궁금하네요.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면 패닉 심리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SP 시장도 이미 반등했고 전육 800 근처에서 정리했습니다. 어제 본전 부근에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개파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반등이 얼마나 강할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반등에 힘이 없고 매수세가 없다면 하락세를 따라 패닉셀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마진을 활용해 기회 있는 종목에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시장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4% 상승했습니다. 2900대에선 올랐지만 2800에서 2700 구간은 급락이 있었죠. 거친 하락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급락 중인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만약에 다이버전스로 바닥을 잡습니다. 이 구간 근처 조정을 예고했지만 안 믿더군요. 미쳤냐며 더 오를 거다. 만 단위 간다는 말뿐이었죠. 펀드들도요. 새로 만들어진 펀드가 있었는데 저도 그쪽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새로 만들어진 펀드 근처에서 저도 동생과 계속 얘기했죠. 만약 우리가 그걸 만든 사람이라면 우리가 펀드 자금을 직접 모으거나 조성하려 한다면 리스트 지점을 찾는 게 낫겠어요. 위치도 괜찮고 다들 펀드를 조성해야 하니까요. 이 아래쪽 근처 시장은 조용해요. 여기서 당신이 펀드를 만들거나 자금을 모으는 듯한데 적당하네요. 남은 리스트도 거의 없고요. 비트마인 같은 곳에 망한 것들을 수거하면 보상을 얻어 돈을 벌겠죠. 위쪽에 있다 보면 남들을 따라가게 돼요. 리스트가 높아서 들어오면 바로 마치 마일리지를 줄이는 것처럼 최소한 60에서 70%는 줄여야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카메라에 각종 무료 비용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메타 비용들도 다 부담해야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 만약 그래프를 볼 줄 안다면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래프를 읽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말이죠. 사실 저는 이게 인생의 한 시기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알트코인 몇 개를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흥미로운 코인 중에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는 이미 유로가 됐고
그리고 XRP도 있죠. XRP도 ABC 패턴이에요. ABC 패턴이고 ZEC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따라 내려가서 마음이 아프네요. 도메인에서 플레이하고 있었잖아요. 200까지 내려왔고 ABC도 여기서는 S 지점이 아니에요. 다이버전스를 만나면 L로 플레이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XRP도 정말 기분 좋게 최고 피크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렇죠. ABC 사실 XRP의 갭이 또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꽤 길게요. 그리고 예전의 베이스와 로우에서는 이 구간을 전혀 돌파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롱텀으로 들고 있는 분이라면 다시 원래 자리까지 내려온 거죠. 이게 좀 웃기기도 하네요. 또 어떤 종목이 있었죠? 에스테도 한번 볼게요. 에스테는 시장에 진입한 타이밍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신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좀 침체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격이 꽤 깊게 조정받으면서 신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뉴로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뉴로도 별로 좋지 않았고 랜드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6만 달러까지 떨어졌고 친구도 PB데이에 마이너스 15바트로 마감했어요.